네, 오늘도 필살기 고수외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섹터, 그 업종에 따른 최애 선호주 두 개 종목씩이 공개됩니다. 끝에 히든주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는 AI 플랫폼을 관심 업종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AI 플랫폼 쪽의 전쟁은 그 규모와 속도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국내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느냐,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유했느냐일 것 같은데, 김영구 전문가님 판단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가 640억에서 720억 달러, 아마존 같은 경우가 1000억 달러,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4% 증가한 800억 달러, 구글이 750억 달러. 그러다 보니 올해 미국 전체 자본 지출 투자 규모가 4천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그다음에 생성형 AI 무기로 검색, 광고, 콘텐츠 추천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또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오픈 AI가 챗 GPT의 웹 검색 기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AI 검색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국내 검색 엔진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도 내수 시장에서도 큰 위협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시급해졌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 클로버 X, 카카오는 카나나, 이것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플랫폼 하면 이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네이버 또 카카오도 이쪽에 또 여러 가지 전력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AI 플랫폼 기업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네. 싶어요. 최근에 1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승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24년 7월부터 25년 7월까지 1년간 83% 급증을 했는데요. 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한 30%를 차지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앞으로 테더라든가 서클, 이 지금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채 중심으로 해서 준비 자산을 구성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죠.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는 있는데, 한국은행이 자꾸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네네. 통화 정책 때문에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만반의 준비는 됐어요. 네. 100% 준비금을 예치하고 엄격한 감사를 법제화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고요. 핀테크 생태계의 활성화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간편 결제 업체인 두나무를 이번에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충분히 코인 발행 준비를 마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를 앞세워서 코인 발행 준비 끝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통화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늦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테마 전환이라든가 통화 정책의 변화, 이것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의 중심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자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가 AI 플랫폼을 이제 관심 섹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목도 저희가 들어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함께 하시는 최진선 전문가께서는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AI 플랫폼 기업들, 즉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현재 주가를 날씨로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날씨로 표현하면 지금은 구름이 조금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내용은 굉장히 맑고 해가 쨍쨍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김영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나무와의 그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 관련 내용이 있겠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SM의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점,
과 또 하나는 오픈 AI와의 협업 등 내용으로 인해서 두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는 맑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우 전문가의 전략적 부분들 추가적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탑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플랫폼의 첫 번째 주자는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역시 네이버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죠. 두나무의 계열 편입 추진으로 인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을 축으로 해서 이제 뭐 핀테크, 블록체인 이쪽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두나무 계열 편입 이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플랫폼 제왕과 가상자산의 거인이 만났다. 이건 뭐 지금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지배구조 재편까지 생각하는 수를 갖다 둔 것인데요. 네이버는 사실상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를 자회사에 편입시키고 연결 실적까지 반영을 하면 내년 매출은 20% 뛰고요. 영업이익은 60%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럼 눈에 확 띄는 실적이 보여질 거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타쌍피 뭐 이런 수준의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AI 도입이라든가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광고 커머스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사실 네이버로서는 본업 외형 성장이 좀 정체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나무 편입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과 순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네이버에 큰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언급하신 그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11월 중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니까 호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벌써부터 무르익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3분기 매출을 3조 원 넘게 예상을 하는 그렇게 점치고 있는 분위기고요. 증권가의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는 뭐 정체돼 있다고 하지만 매년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던 기업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네이버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3조 60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12% 증가한 수준. 영업이익은 5,547억 원으로 5.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매출은 시장 컨센과 부합을 하지만 광고 비용이 좀 들었기 때문에 커머스 부분은 오히려 9,477억 원으로 3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커머스 부분이 많이 컸죠. 그러네요. 큰 폭 성장을 한 것이고요. 광고 단가 상승과 중개 수수료 인상, 쇼핑 앱 출시 이런 것들이 매출 증가의 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커머스 분야가 상당히 아주 톡톡하게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뭐 컬리라던가 우버라던가 본인들이 이제 해당되지 않은 영역과의 콜라보, 이 협업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도 뭐 긍정적인 변수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이버는 제2의 라인 신화를 갖다 꿈꾸면서 글로벌 진출을 갖다가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버와 컬리를 갖다가 협업을 강화한 것은 뭐를 잡겠다는 겁니까? 결국 쿠팡을 잡겠다는 거고 이커머스의 네네. 강자, 그다음 모빌리티의 강자 카카오 모빌리티를 잡겠다는 이거예요. 그 두 가지 개념으로서 이들과 협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즈니와 혈명을 맺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미국의 포시마크 또 왈라팝 일본의 소다 이런 쪽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C2C라고 그러죠.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빅테크와 싸울 무기로 신성장 동력인 헬스케어 이 웹3로 진화 중인데요. 네. 웹3 기술은 이해진 의장이 차세대 먹거리를 두고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3로 인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 때문에 뭐 올라가는 모습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또 사실 뭐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분출이 아직 안 보여서 뭐 앞으로는 위쪽으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지금 다른 종목들은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막 다들 올라갔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 시점이라서 네네. 지금 딱 타점으로서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먼저 주봉 차트를 보시면 21년 고점 46만 5천 원까지 대시세를 보여준 다음에 그 고점부터 5단계 하락을 했어요. 5단 하락하고 나서 대폭락한 전후 종목입니다.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3년간 바닥 박스권의 저항선을 갖다가 25년 6월에 겨우 돌파를 했어요. 그 노란 선을 돌파한 게 이제 네. 6월에 돌파한 건데요.
눌림목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시세 조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두나무 인수권으로 9월 말경에 한파동 상승을 보여주는가 했더니 좀 잠잠해졌죠. 다시 없는 싸게 매수할 기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종가상 고점이 27만 원. 그 27만 원을 돌파하면 이것도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줍줍 시작해서 27만 원 돌파하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이 우량주들이 갔으면 결국 업종 대표주들도 가야 되거든요. AI 플랫폼주들이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실적을 보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목표와 뭐 매수 밴드 등을 이제 여쭤볼 건데 일각에서는 뭐 네이버의 저평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저평가 맞습니다. 구간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한 저평가 구간이고요. 네. 요번에 제가 아까 20%, 60%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랬죠. 매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 60% 그렇죠.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안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성장 동력도 얻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게 웬 떡이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정 매수가 25만 원 선 전후부터 24만 원 선 사이까지 매수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눌림 시 23만 원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27만 원, 2차 29만 원, 3차는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예상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22만 원 잡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투자 전략 지금 먼저 네이버와 함께 하셨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두 번째 타픽은 어디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AI 플랫폼 관련 두 번째 타픽은 카카오입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최근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반등이 상승이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분위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6월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제로로 인해서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초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고점을 7만 1,600원 찍고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날짜를 잘 보면요. 8월 7일 11% 급등했어요. 네. 네, 그건 실적 때문이었고요. 9월 12일 카카오톡 예약하기 내용들 때문에 9% 급등을 했고요. 10월 21일 날 6%의 강세를 보인 건 김범수 의장의 무죄 뉴스 때문이었어요. 네네. 그럼 달마다 한 번씩 빵빵빵 한 번씩 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 갖춰져 있어요. 5만 5천 원과 6만 7천 원 사이에 박스권에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시세 조율하면서 계속 물량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주역이라고 하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큼 따라가질 못해요. 오히려 네. 더 떨어졌거든요. 고점이 6월 고점이 11만 4천 원인데 그로부터 한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지금 5만 원대에서 4개월째 박스권 연결 중이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6월에 38,700원 찍고 급락을 해서 23,000원 선 전후에서 큰 하락 이후에 바닥을 갖다가 견조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 종목 네네. 다. 그러면 그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우선 카카오부터 움직일 겁니다. 카카오가 가장 단단한 조정을 보였고 또 빠르게 상승할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는 패턴에 플러스 레벨업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은 가장 싼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무죄 판결 이슈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AI를 비롯해서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부담 요인들을 좀 털어내는데 성공했다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로서는 변혁을 꿈꾸고 있는 마당에서 김범수 의장의 악재가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무죄가 확정되면서 호재로 바뀌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어요. 그러면서 AI나 금융 쪽으로 인해서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는데요. 요즘 그 카톡 변경, 그 친구 탭 PD형 개편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슈가 됐었죠. 예, 네. 맞아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또 떨어지면서 고배를 마셨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우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 27%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하면은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면 17%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재가 사라졌고 이제 금융 쪽으로 제대로 출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다. 따라서 카카오톡은 챗 GPT 탑재라든가 자체 AI 카나나를 결합 등을 통해서 AI 사업이라든가 신사업으로 점 찍은 스테이블 코인 요 몇 가지들을 갖다 끌고 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밝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친구 탭을 피드형으로 바꾼 건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여론이 썩 좋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체류 시간을 늘렸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를 받고 예, 있더라고요. 그럼 뭐 실적은 얼마나 좀 달라지게 될까요? 3분기 매출이 2조 255억 원, 5.4% 늘었고 영업이익은 26%, 1,653억 원이 됐어요. 사실 개편 이후에 고객 불만은 많았지만 쇼폼 쪽으로 해서 체류 시간 더 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체류 시간 증가는 득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10월 내에 카카오톡에 그 오픈 AI 챗 GPT가 탑재될 경우 체류 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카톡의 광고 사업에 힘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에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맵 예약하기, 선물하기 이런 것들로 활성화 연동되면서 더욱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이런 외부 서비스와의 생태계 연동도 역시 간편 결제와 인터넷 은행으로 연결되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조금 열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AI 플랫폼을 관심 업종으로 제시하시면서 이제 역시나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를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네이버도 앞서서 저희가 저평가다 말씀을 주셨는데 카카오는 더 디스카운트가 됐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아니 시장에서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는 사실 그 쪼개기 상장을 좀 많이 했어요. 쪼개기 문어발식. 상장.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좀 많이 훼손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각 기업마다 뭐 충실히 쪼개기를 했어도 각 기업마다 열심히 뛰고 있어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네이버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 보이는데 사실은 카카오는 21년 4월 15일 날 1주당 액면가 500원을 100원으로 분할했어요. 네. 5대1 분할이죠. 그러니까 분할 전 가격이 55만 8천 원이었으니까 분할 후에 11만 원 정도가 된 것이니까 5대1 분할에 맞춰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 25만 원 정도, 카카오는 6만 원 선인데 거기다 5배 곱하면 30만 원 선 정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굳이 그러니까 네이버에 비해서 싸다 그런 건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액면가 정도로 액면가는 둘 다 100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앞서서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눈에 띄는 급등을 한 번씩 표출했었다 하셨고요. 어떤 지표를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따라가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준비한 주봉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종목은 2019년 18,000원서부터 급등을 해갖고 2년 반 동안 10배의 대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6월에 17만 3천 원의 고점을 찍었죠. 대시세 고점을 찍고 나서 5단 하락, 그 뒤에 2단 하락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바닥 32,500원. 그러니까 17만 3천 원짜리가 32,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폭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전후 종목입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다 노란 선 A, B를 걷는데 그 A, B를 지금 다 통과를 했거든요. 통과하고 지금 뭐를 하느냐. 바로 박스권에 5만 5천 원부터 6만 7천 원 사이에 박스권의 등락 거듭을 4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위로 상승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거기에 파란 그 화살표로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즉 목표치라는 거죠. 이 종목의 체크 포인트는 종가상 고점 6만 7천 원을 돌파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6만 7천 원 돌파하기 전에 지금부터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6만 7천 원 돌파할 때는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 가격 전략 말씀 말씀드릴까요? 주시죠. 네. 예, 적정 매수가는 6만 원 선 전후부터 5만 5천 원 사이에 매수를 집집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파할 때는 더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불타기 매수. 목표치는 1차 6만 5천 원, 2차 7만 원, 3차는 10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